현재 있으면서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의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1세대 1주택이 뭐냐, 1세대가 뭐냐, 뭐 1주택이 뭐냐, 뭐 1세대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이 쭉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뭐 2주택, 3주택은 더더욱 어렵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1세대가 뭔지 아니면은 1주택이 뭔지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주택에 대한 내용과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보통 그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왜냐면은 결국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보려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1세대 뭐 4주택, 5주택인데, 이게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례별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사례를 좀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이 법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통 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거고, 궁금하신 것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법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요게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본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쭉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방세법의 시행령 쭉 보다 보면 밑에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방세법을 왜 이제 설명을 하냐면, 과세표준 밑에 보면 취득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법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집을 산다든지 할 때 1세대 1주택은 뭐 세율이 얼마다, 2주택은 또 얼마다,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세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의 시행령 세대 기준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죠. 이거를 간단하게 좀 보면 결국은 뭐 28조 3의 1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기니까 요거를 좀 정리하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 보면 1세대란 이런 거가 있죠.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죠. 또는 뭐 외국인 뭐 등록표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법률상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반대 해석으로는 30세가 넘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 30세가 넘었다. 그러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세대 1주택, 2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는 거니까. 요거를 일단 간단하게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택의 산정 방법. 되게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 주택의 산정 방법은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시적 2주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주택, 거주주택이라는데 이제 기존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집을 하나 산단 말이에요. 그건 신규주택이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처음에 샀던 집 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신규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규주택의 이제 등기, 실제로는 등기, 취득 시점을 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한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3년 안에 이제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만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기존 주택은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또 당연히 2년 동안 거주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범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가구 1주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뭐 아까 똑같죠. 세대, 뭐 주민등록표 상에 뭐 같이 있어야 되고,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뭐 경우에는 그 부모와 각각 상속인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한 같은 가구에 속하 있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국내 한 주택 1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고급 주택은 12하고 이상인데 요건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는 보통 한 이 정도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세무사랑 이게 공인중개사 좀 다르다 보니까 세무사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세법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좀 있어요. 그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그 집을 판다는 거죠. 집을. 그 집을 팔 때 이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정의가 좀 있어요. 이게 결국 이 비과세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그 89조가 있습니다. 89조. 양도 정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여기에 이제 또 1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양도의 정의에서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1세대가 또 무엇이냐. 아까 지방세법에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아까 쭉 얘기했었죠. 배우자가 그들이 같은 주소에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뭐 이런 거를 이제 1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부분은 좀 내용이 좀 기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여기는 시행령인데 이걸로 이제 정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이렇게 보시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그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득분이 뭐 100분의 4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1세대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소득세법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요 지금 1세대란 이런 부분하고 1주택,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결국은 그 여기 89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은 다음 각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제 비과세하겠다,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3, 이제 1항 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이 지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중에서 1세대 1주택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방송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에요. 이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취득 당시에 취득을 할 때 만약에 자기가 샀던 그 아파트나 뭐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건 향후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파는 시점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려면 거기에서 무조건 2년을 살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이 지금 154조 1항이 그런 의미의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이 이제 그 오늘 얘기의 이제 핵심이고요. 여 밑으로는 뭐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쭉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등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지나야 되고, 이런 경우에 주택수에서 이제 배제하겠다. 이후에 주택수 배제에 대한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요 내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이상이고,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만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이제 양도할 때 그 주택은 비과세 하겠다. 이 비과세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최대한 그 좀, 이런 그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도 되게 다양하고 요건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양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내용도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데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양도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제가 그 홈택스에서 이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고맙습니다.